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5일 새벽 6시 25분입니다. 오늘은 김일성의 불법 남침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침당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무기를 달라. 무기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본국에 보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침 보고를 받은 트루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딘,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딘 에치스입니다. 딘, 우리는 저 개자식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라면서 김일성의 비겁한 남침을 밴디트 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즉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이승만, 트루만 두 위대한 전쟁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반란을 일으킨 와그너 용병 수장 프리고진은 한 2시간 전에 극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코밋까지 북진시켰던 용병들을 회군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속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진격을 중단한 와그너 용병 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한 반역죄 소추를 취소하고 그가 벨라루스로 가도록 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그너 용병들 중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병사들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반란 가담자에 대한 형사소추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는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동의한 이 합의에 따라 로스토프를 어제 전격적으로 장악했던 와그너 용병은 점거한 군사시설에서 철수해가지고 부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혈 사태는 막았지만 푸틴의 권위는 거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군이 반란군 진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러시아 국민들도 냉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공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와그너 용병들의 반란이 유혈 사태로 가지 않고 장기화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회복하기 어려운 권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와그너 용병단이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지 않고 러시아로 진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남쪽에 있던 로스토프를 저항 없이 장악했습니다. 정부군이 저항하지 않고 와그너 반란군의 군사시설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용기 백배한 와그너 용병들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고 하루 만에 거의 1000km를 북상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남쪽 200km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로네즈라는 도시도 점거를 했는데 정부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푸틴은 사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부군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술로 보내놓으니까 후방이 뻥 뚫렸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의 속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합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합의는 어떻게 보면은 푸틴으로서는 매우 굴욕적입니다. 푸틴은 어제 기세등등하게 와그너 용병은 조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와그너 수장에 대한 형사 처벌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와그너 수장이 벨라루스로 가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리고 가담한 반란군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푸틴이 앞으로 계속 러시아를 철권 통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겼습니다. 푸틴으로서는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스크바가 거의 무저항 상태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국방군이라고 불리는 보안군이죠. 정권 유지용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정규군과 달리. 이 보안군이 과연 푸틴을 위해서 반란군과 피 흘리며 싸울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자기 부하 비슷한 벨라루스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이 와그너 용병 수장을 설득해가지고 이런 급조된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실천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겁을 집어먹고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방부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이게 푸틴의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독재자는 권위가 한번 실추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유혈 사태는 막았지만은 이 과정에서 푸틴이 지불해야 할 그 리더십의 손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거의 회복 불가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